7월 18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한국 증시가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은 그동안에 이러한 상승의 과열을 여기서 해소는 했는데 이 해소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상승 후 매물 소화, 그러니까 상승 후 매물 소화, 상승 후 매물 소화, 상승 후 매물 소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상승 후 매물 소화, 상승 후 매물 소화, 이런 형태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형태 그대로 일단 움직임을 현재까지는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즉 매물 소화 과정에서 상승 후 이렇게 매물 소화, 상승 후 이렇게 매물 소화, 어떤 게 나아요? 자, 이거보다는 이게 추가 상승하기가 더 수월하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위로 매물대가 또 생기죠. 매물대가 쌓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가면 또 막혀서 또 공방해요. 근데 얘는 그게 매물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그냥 뚫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 나은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는 어떤 형태예요? 매물 소화가 이거죠. 상승 후 매물 소화, 상승 후 매물 소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패턴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기존의 전망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징후가 없으니까. 다만 코스피 지수가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쉬어갈 때는 변화가 있어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코스닥 지수가 더 선방을 합니다. 그죠? 코스닥 지수가 더 선방하죠. 이번 주에 그랬죠. 두 번째, 기존 주도주가 쉬어갑니다. 자, 기존 주도주가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과열해서 조정이나 이렇게 눌릴 때, 자, 기존 주도주가 눌리는데 다른 시세가 받쳐주지 못하면 지수가 이렇게 행보할 수 없죠. 밑으로 빠져야죠. 근데 지수가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존 주도주가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빠져도 다른 소외주, 다른 종목이 반등하면서 오르면서 받쳐주기 때문이죠. 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받쳐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순으로 순환매로 받쳐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기존 주도주가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눌려도 지수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행보등락하고, 코스닥 지수는 추가로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변화는 우리가 감지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매매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이 위에서 5일 이평선의 지지로 하나의 상승 파동의 마디를 시도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긍정적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코스피 지수도 현재까지로는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의 어떤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제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자, 68,000원을 말씀드렸어요. 68,000원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된다. 오늘 고점이 67,800원에서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해줬어요. 오늘 매물은, 윗꼬리 매물은 기관과 개인의 매물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추가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일봉이 시가 우에서 윗꼬리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오늘 8만원 선에서 저항을 받았어도 추가로 8만원에 대한 돌파 여부에 대해서 돌파냐 저항이냐 추가로 다음 주 초반에 추가로 확인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보죠. SK 하이닉스 오늘은 빠지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26만 4,500원 하향이냐 지지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확인을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 해봐야 되겠죠. 이게 지지냐 아니냐, 그죠? 이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오늘 2차 전지가 상승을 했어요. 2차 전지가 상승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상승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3.5%라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결정을 내렸어요. 자, 예비 결정입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 업체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최종 결정은요 12월 5일에 내려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상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가 아니라 부과 예비 결정을 내려놓고 나서 12월 5일 최종 결정일까지 중국하고 또 협상을 벌이려는 그러한 목적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트럼프의 패턴은 이미 읽혀져 있죠. 일단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요,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요 160%가 됩니다. 과연 이 160%의 관세 부과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빌미로 협상 압박용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2차 전지가 반등을 했다라면은 좀 단기적으로 봐야죠. 단기적인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공급 과잉으로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주요 이 리튬 관련 기업들이 감산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격이 좀 반등을 했다. 이런 소식도 일단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반등에 영향을 줬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 여전히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매물 소화를 추가로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코스닥이 좋다라는 소리는 반도체나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이런 소외주 섹터에서 뭔가 순환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관점, 그러니까 이번 주 반도체는 조금 찔끔 움직이고 말았지만은 일단 바이오가 좀 움직여줬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도 어제는 또 뭐 비만 치료제도 움직여줬고,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순환매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을 계속 살리고자 하는 그런 순환매의 어떤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은 오늘 급등을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어제 우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 어제 마이너스권에서, 사실 이 종목은 밑에서부터 우리가,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중국의 LFP 이쪽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LMR 배터리를 시험 생산에 성공한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야만 2차 전지 섹터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2차 전지 코멘트 할 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우리도 매수해서 보유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절반을 수익을 챙겼어요. 이날 이제 여기서 절반을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어제 마이너스권에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어제 마이너스권으로 계속 기다렸어. 제가 이걸 재매수할 겁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드리고 있다가 다만 대기합니다 했다가 이제 어제 이렇게 이제 하락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어제 오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어제 딱 들어갔는데 이게 오늘 그냥 아주 급반등을 했어요. 그죠? 포스코 퓨처엠은 다만 어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수익을 상승을 이용해서 챙기느냐는 유상증자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유상증자 안 받을 거면 상승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이거나 차익을 해야 되고, 유상증자 받을 거면 더 받아도 되겠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계속 또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